반갑습니다. 해인도 비결 명리의 해인입니다. 오늘은 수업 들어가기 전에 깨달음 문구 하나 보고 넘어갈까요? 자타불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자타불이는 불교에서 잘 쓰는 말씀이죠. 이제 인연법에 의한 얘기예요. 이게 나와 너는 또 나와 대상은 상대는 다르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음양오행의 원리랑 너무 같아요. 내 안에는 너가 있잖아요. 안에는 양이 있고요. 양 안에는 음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하고 들어가는 거는 요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자신하는 부분이 맞죠. 그리고 자기가 볼 때 다른 사람의 관법이나 이론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팩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은 업계에 있으면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같이 서로 공부를 할 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소통구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차피 가르치는 분과 또 배우는 분에 이렇게 대상화되어 있는 게 이 공부잖아요. 근데 가르치는 사람들끼리 맞지 않다고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고 하면 배우는 분들이 너무 조금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요즘 최근에 좀 많이 하면서 저도 이 영상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자기의 업이 있고 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업과 명은 배워서 가르치는 거니까 어찌할 수 없이 또 그 길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음양 오행에도 안에 양이 있고요. 양 안에 음이 있듯이 누구나 다 내 안에도 너가 있어요. 너 안에도 내가 있죠. 그러니 네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것, 어쩌면 내가 틀림에 대해서 굉장히 어, 그 일종의 강박이 있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틀림을 볼 때 못 견디는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분들의 주장은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치면 또 그 밑에 잘못 배우는 그 후학들이 생긴다라는 것이 주장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배우고 잘 못 배우고도 다 자기 인연이라고 봐요. 그리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능력 높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배우는 사람들의 안목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거 무책임한 말,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좀 정석으로 배우든 또 조금 옆 옆구리로 배우든 그걸 배워서 어떻게 써먹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우리 명리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양은 양끼리만 생각하고 음은 음끼리만 생각한다고 라는 제목으로 이제 가져와 봤는데 이게 바로 앞에 자타불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원인이기도 해요. 물론 이론상으로 우리는 양은 양끼리 생각하고 음은 음끼리 생각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이건 그냥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 지금 음양오행도 지금 상생도가 있네요. 자, 상생삼각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 봅시다.
갑을 목은 병정화를 생하고, 자, 생은 한 칸이네요. 병정화는 무기토를 생하고 한 칸이네요. 또 무기토는 경신금을 한 칸, 경신금은 인계수를 한 칸, 인계수는 갑을 목을 한 칸 하는 거는 생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이 한 칸 생하는 거에서 갑은 병화만 생할 수 있다는 거고, 을은 정화만 생할 수 있다는 거군요. 임은 간목만 생할 수 있고, 개는 을만 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에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자, 제가 이렇게 미리 소스를 넣고 들어가는 거는 앞서 제가 천건 이론 공부에 대해 이론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미처 짚고 넘어가지 못한 것이 있어요. 몰라서 짚고 넘어가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되는 그 순서라고 생각해서 그냥 언급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천간의 상생상극에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가 있고요. 또 그중에서 수생목 하나를 본다면 수생목에는 네 가지 양태가 있어서 계생갑, 계생을, 인생갑, 인생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양은 양끼리 생하고 음은 음끼리 생하고 해서 오류가 있네요. 자, 일단 글자들의 음량을 정리해 보죠. 개생갑은 음생양, 개생을은 음생음, 임생갑은 양생양, 개생갑은 음생음이 됩니다. 그쵸? 자, 또 극을 정리하면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가 있죠.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극수에는 네 가지 양태가 있어서 무극계, 무극임, 기극계, 기극임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안 들으신 분들은 앞에 천간의 생과 극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자들의 음량을 정리하면 무극계는 양극음, 무극임은 양극양, 기극계는 음극음, 기극임은 음극양이 됩니다. 물론 나머지 상생과 상극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정말로 양은 양만을 생하고 음은 음만을 생한다면 저희 도비결에서 말하는 역할로서의 짝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갑, 을병, 정경, 신임 이렇게 배우거든요. 자, 을병도 그렇고요. 정경도 그렇고요. 신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맞지 않잖아요? 자, 이 중에서 정경은요. 아주 잘 하지 않아요? 그럼 극을 잘한다면 정은 신금만 극해야 되게요? 아니잖아요. 극 잘 하잖아요. 정이 경을 극하는 건 정말 아름답습니다.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어주니까요. 그러나 정경의 극은 사실 또 극이 아니라 도 돼요. 색도 된다고요. 화토동법에 의해서 극금이 아니라 화극생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양극양, 음극음, 자, 양생양, 음생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지난 내용을 굳이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나중에 깊게 공부할 때 다루를 했지만 혹시라도 성급한 오해를 할 우려가 있어서입니다. 자, 사조 이론에 양은 양만 생각할 수 있다는 항목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저도 스승께 그렇게 배웠고요. 왜 그런가 하고 여쭈어보면 여쭤봤을 때 정확한 대답을 저는 얻어듣지를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 고소 얘기를 하시죠. 그 이론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요즘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아하,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어요. 맞다는 것은 이론상 그렇게 맞다고 하는 거고, 맞지 않다는 것은 실생활에서 이론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어서입니다. 자, 오행의 상생상극도를 보죠. 생은 우리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혈연관계를 말합니다. 사이가 좋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나요? 갑을은 임계수로 준비를 합니다. 임계수가 뭔가요? 지식이고 지혜고 또 깊은 어둠의 어떤 학문들이고 정적인 거, 낮고 이런 것들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갑을을
이제 활동하는 거죠. 갑을이 활동하는 거죠. 갑은 뭔가요? 배운다잖아요. 수생목 배운다. 을도 배워서 활용한다. 그러면 갑은 무엇으로 배우나요? 이 지식 지혜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이 배움으로써 병정 운영하고 꾸미고 가치를 높이는 것을 준비하는 거죠. 이렇게 다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의 역할은요, 두 칸이죠. 예, 이거죠. 목극 토이죠. 목극 토인 것은 토는 무기는 무엇으로 극을 받습니까? 극은 무엇인가요? 금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갑을은 목극토를 갖다가 억누르면서 무기토를 성장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억누르는 거는 타인관계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인관계. 그래서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러면 갑은 무토만 극할 수 있나요? 그러면 무토를 우리가 산이라고 합시다. 산에는 갑목만 있나요? 쭉쭉 뻗은? 을목은 없나요? 자, 기토라고 합시다. 기토에 갑 없나요? 갑이 뭡니까? 동양목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목이라는 글자 이 자체도 이미 우리가 만들어낸 기호일 뿐입니다. 갑을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공부하기 좋게 그게 대입한 거잖아요. 그렇게 대입한 거에서 내용을 보면은 갑은 뭐예요? 위로 예, 직선 운동하는 목의 속성이잖아요. 그 직선 운동이 뭐예요? 새싹이 위로 빡 올라올 때 직선하잖아요. 가지치기 전에. 어린 나무이기도 하고 또 모양은 또 동양목으로 쭉 큰 나무이기도 하죠. 을목은 뭐예요? 을목이 금방 태어날 때 새싹을 우리가 을목처럼 여리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을목이 아니잖아요. 튀어오르는 것은. 을목은 튀어오른 거에서 가지를 치고 옆으로 역력화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로 말할 수 없듯이 양은 양만 생하고 양은 양만 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는 진짜 그냥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동안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생극표상에서 억제하는 힘은 자, 그는 극이죠. 힘인 극은 두 칸을 건너서 이루어지고 도와주는 힘인 생은 다음 글자에서 생극표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뭐 기하학 잘 모르고 인수분해가 아니고 뭐 수학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실생활적으로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월계수 출신이거든요. 예, 자월계수 당령을 가진 사람은 자월계수는 인간적 본질로 갑니다. 인간적 본질. 예, 어, 그리고 이거 다음에 공부할 건데요. 이 2분 2지표 지나서 2분 2지표를 봤을 때 이쪽으로 해서 이쪽은 인간의 본질을 다룹니다. 인간을 다루고 이쪽은 물건을 다룹니다. 돈은 어디에 있나요? 자, 이쪽에 있죠. 여기는 어디 있나요? 지혜, 지식이죠.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돈 벌기에 굉장히 좀 힘들고 적극화되지 못했습니다. 이쪽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조금 힘든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그 글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는 자기가 태어난 월지에 따라서 접근을 각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흔히 오행의 특성을 예로 들어서 수생목은 물이 나무를 살린다로 생을 해석하잖아요. 생극은 같은 음양끼리만 이루어진다고 굳이 고집을 한다면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개수는 음수인이 을목만 생할 수 있고 임수는 양수인이 간목만 생할 수 있어서 음수인 개수는 간목을 생할 수 없다는 말이 돼요. 자, 을문이 들죠. 직선 운동하는 간목은 목의 생장 주기상 어린 나무예요. 또 양수인 임수는 양이나 넓이에서 개수보다 훨씬 많고 넓은 물입니다. 양이 양만을 생한다는 이론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린 나무인 간목은 무조건 양수인 임수를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아마 어린 간목에게 임수가 쓸려오면 견디지 못하고 뿌리채 뽑히고 말걸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음수인 개수가 간목을 생할 수 있습니다. 임수는 간목을 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물론 생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간목이 하나라가 아니라 아주 많을 때, 그럴 때는 간목은 목이 탈 것이고, 아니 이제 개수는 목이 탈 것이고, 임수가 들어와야 능이 견디겠죠. 네, 사주학에서 이론 증명법은 매우 중요하지만요,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명리 이론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음생음, 음극음, 양생양, 양극양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죠. 명리는 이론을 증명하는 학문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경험되어진 것들이 정립치에 더 비중을 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자월계수의 생각법입니다. 그 정립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양상들이고요. 그러므로 천문의 이론과 천문에 의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잘 접목하여 자연과 과학, 인문이 어우러이 통섭된 우주 최고의 학문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천간 이론 강의에서 상생상극의 네 가지 양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빠뜨렸기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어떤지요? 명리는 고서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에 맞게 변화와 발전해가는 학문이기에 각자의 관찰이나 연구, 검증으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해 나가는 학자들을 응원합시다. 서로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느 분야든 접근 방향과 능력은 차이가 있는 법이니까요. 관법을 선택하는 것 또한 학생들의 안목에 맡기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이 인연법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택도 없이 잘못 배우지 않는 이상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선생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등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의 이러한 생각이 명리계에서 진정 상생상극하는 학풍이 아닐까라고 무식한, 예, 정말 무식한, 예, 많이 자기의 이론을 정립해서 스스로의 이론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무식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저는 그러한 철학으로 이 공부를 계속해 나가고 상담을 계속해 나가고 저의 이러한 마인드를 초학자들한테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자.